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토지3D입니다. 자, 지난번이라고 하기에도 벌써 까마득하게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인가 두 달 전쯤인데, 그때 이제 제가 중세 집 제작하기로 하고 오리엔테이션을 했었는데, 그 뒤로 이제 영상 촬영을 여러 가지 일이 갑자기 많이 바쁜 일들이 막 들이닥쳐가지고 이제 강의 제작을 못했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다시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있어서 다시 강의 촬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두 번째 중세집 강의도 이 트림 시트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의의와 그리고 분석 같은 쪽으로 한 번 더 이제 이론 강의를 하고 나서 본격적인 제작을 시작해 보려고도 했는데, 그렇게 진행을 하면은 아무래도 오래 기다린 기간에 비해서 다시 돌아오는 게 또 이론 강의면은 워낙 지루할 것 같아서, 그래서 이론 강의는 이 다음 강의로 미루도록 하고 일단은 바로 실기 강의부터 이제 제작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실기 강의로서는 바로 요걸 제작할 거예요. 요 트림 시트의 가장 기본 베이스가 되는 이런 베벨 텍스처, 트림 시트 기본 베벨 텍스처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구성을 보시면은 가장 가느다랗고, 그 다음 중간 두께가 있고, 그 다음에 가장 두꺼운 두께가 있고, 이렇게 트림 시트 세트가 있죠. 그리고 공통점이 있어요. 두께는 다르지만 공통점이라면 각각 4줄씩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 줄은 계속 타일링이 되는 형태예요. 끝에가 끊어져 있지 않고요, 영구적으로 타일링이 되는 형태의 그런 베벨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부터 이제 끝에가 끊어져 있습니다. 타일링이 안 된다라고 보기보다는 마감이 있는 형태죠. 그 다음 두 번째 줄부터는 이제 두 칸으로 나뉘어져 있는 버전, 그 다음에 네 번째 줄은 세 칸으로 나뉘어져 있는 버전, 이렇게가 공통적으로 얇고 중간 제일 굵은 형태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다음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을 캡 텍스처라고 저는 불러요. 캡 텍스처라고 부르는데, 말 그대로 뚜껑이죠, 뚜껑. 뭐 강목 같은 거를 만들었다라거나, 또는 원기둥 같은 걸 만들었다라거나, 또는 뭐 삼각형 기둥이라거나, 뭐 이런 다양한 뚜껑 형태에 대응해서 메꾸는 용도로 쓰기 위한 그런 뚜껑 텍스처들을 맨 아래에다가 집합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사각형 비율, 직사각형 비율, 작은 직사각형 비율, 작은 삼각형, 뭐 그리고 되게 길쭉한 삼각형, 그리고 작은 네모, 그리고 큰 동그라미, 작은 동그라미 순으로 이렇게 배치를 해서 이제 트림 시트 베이스 맵이라고 불러요. 저는 이거 트림 베이스라고 부르고요. 이 트림 베이스부터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요거 트림 시트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규격이 동일하게 갖추어져 있는 구성을 취했을 때 가장 극적인 재활용 효과를 나타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그냥 사각형 기둥을 만들고 싶은데 트림 시트의 비율이 다 다르다면은, 뭐 여기 처음에는 나무였다가 이걸 금속으로 바꾸고 싶을 때 매핑하는 순간 이 트림 시트의 비율이나 위치가 다 달라버리면은 새로 다시 유비의 위치를 재조정해야 되는 그런 수고가 발생하게 되겠죠. 하지만 이 모든 규격을 완벽하게 통일을 하고 나서 이걸 기준으로 텍스처를 계속 생성하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면은, 이제 매번 트림 시트 구성할 때마다 이 비율을 계속 바꾸거나 계획할 필요 없이 재질감만 입히면 끝이죠. 그렇게 해서 양산된 트림 시트를 기준으로 작업을 하게 된다면은, 처음에 나무로 했다가 금속으로 바꾸고 싶다, 머트리얼만 바꾸면 그만인 거고, 여기서 돌로 바꾸고 싶다, 또 머트리얼만 바꾸면 되고요. 그럼 뭐 플라스틱으로 바꾸고 싶다, 넣기만 하면 그만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우리가 작업할 실기 작업 첫 번째는 이 트림 시트 베이스 맵을 먼저 만드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서브스턴스 디자이너를 켜주시면 되고요. 서브스턴스 디자이너 위에 파일, 뉴, 서브스턴스 그래프를 눌러서 새 그래프를 생성을 하는데, 기본 페어런트 사이즈, 그러니까 기본 초기 텍스처 사이즈는 뭐 일단 2048로 하고요. 그래프의 이름은 트림 베이스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재를 하고 우선 바탕화면에 저장을 했습니다. 아이고, 제가 아웃풋이 아무것도 없는 걸로 생성을 했군요. 일단 지우고 다시 한번 new substance graph, 여기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실 때에는 요 메탈 러프니스 템플릿 중에서 요걸 기준으로 해주시면 돼요. 물론 MT로 해도 아웃풋을 만들고 연결을 하면 그만인데 번거로우니까 메탈릭 러프니스를 기준으로 트림 베이스라고 이름을 지어서 생성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웃풋 노드가 기본적으로 세팅이 되어 있겠죠. 자, 우리가 당장 뭐 컬러 작업을 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작업의 습관을 올바르게 가져가는 차원에서 이 뷰포트에 톤 매핑을 sRGB가 아니라 ACS sRGB로 일단 교체를 해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바로 트림시트 베이스 맵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이론은 다음 시간 강의에서 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빠르게 손풀기 차원에서 실기 강의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우리가 만들 맵은 쉐이프 노드예요. 쉐이프 노드 그대로 쓸 겁니다. 그대로 쓸 거예요. 그래서 요 뒤에다가 트랜스포메이션 2D 노드만 하나 꺼내고요. 이 트랜스포메이션 2D 노드에서 첫 번째는 이 타일링 모드에서 여기 보시면은 Select Method of Inheritance, 상속 방법을 결정하는 버튼이죠. 이 타일링 모드를 뭐 상속받아서 처리할지 아니면 개별로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이죠. 여기서 앱솔루트 버튼을 눌러서 가로 세로 타일링 모드가 아니라 뭐 일단 호리즌털 타일링, 가로로만 타일링이 되도록 변경을 할게요. 그리고 민맵 모드는 오토매틱인데 얘를 매뉴얼로 바꿀게요. 왜냐? 스케일을 줄이는 과정에서 너무 납작하게 줄이는 순간부터 요 끝에가 이렇게 불러먹어 들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게 돼요. 이거는 민맵이라 그래서 사이즈에 따라 가지고 조금 더 낮은 해상도의 텍스처로 교체를 해가면서 작업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민맵 모드를 매뉴얼로 꺼버려서 민맵 레벨은 0으로 두고 이 상태로 항상 날카로운 마스크처럼 보이도록 하는 상태에서 이제 뭐 이렇게 기본적인 그 맨 윗줄 얇은 그룹의 트림 시트의 사이즈를 적당히 결정을 해줍니다. 뭐 가느다라면 좋지만 그렇다고 지나치게 가느다란 느낌이 되지만 않도록만 적당한 사이즈로 정해주시면 돼요. 저는 이 정도로 일단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트림 시트 줄을 먼저 만들고요. 그 다음에는 또 하나 복사를 해서 내리되 뒤에다가 블렌드 노드를 이용을 해서 이 두 개를 블렌딩을 합니다. 블렌딩 모드는 뭐 애드나 리튼이나 둘 중 아무거나 해도 돼요. 왜냐면은 이 둘 다 뭐 그라디언트 값이 들어간 형태의 텍스처가 아니라 그냥 흰색 마스크이기 때문에 더하거나 리튼으로 하거나 결과값은 똑같아요. 뭐 애드를 하면 1 더하기 1이니까 2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텍스처 타입으로 빠지는 서브스턴스 디자이너의 특성상 뭐 최종 결과값은 어쨌든 1로 떨어져요. 그래서 뭐 리튼이나 애드나 굳이 상관없어요. 저는 맥스로 할게요. 리튼. 그래서 이 사이의 픽셀 값이 1픽셀만 떨어지는 정도가 될 때까지 붙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1픽셀만 떨어질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요 양옆도 끊어주시면 돼요. 스페이스바를 눌러서 컨트롤 시프트를 누르면은 양쪽이 동시에 쪼그라들게 돼요. 컨트롤 시프트 누르면 이렇게 양쪽이 이렇게 됩니다. 대신에 줄였더니 안 끊어지죠. 마스크가. 그거는 타일링 모드가 호리즌탈 타일링, 가로 타일링이 되는 거죠. 위에 있는 건 필요한데 아래 있는 것부터는 필요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노우 타일링으로 끊어주고 그 다음에 양옆을 이렇게 1픽셀만 떨궈줍니다. 확대해서 이렇게 딱 1픽셀만큼만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제작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하면은 두 번째 트림시트 예비 트림시트 줄이 만들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줄을 만들 건데요. 자, 세 번째 줄도 또 복사를 해서 만들어냅니다. 또 복사를 해서 만들어냈는데, 자, 이번에는 그라디언트 리니어 3번을 이용을 해가지고 만들 거예요. 자, 요거를 이용을 해가지고 가운데 줄이 끊어진 걸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로테이션을 90도로 맞춰주신 다음에 히스토그램 스캔을 이용을 해서 자, 컨트라스트는 1로 둔 상태에서 포지션은 굉장히 작게 주는 거예요. 0.01 해서 딱 1픽셀만큼만 남도록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것과 요거를 블렌딩을 해가지고 만들어낼 건데요. 자, 블렌드 노드를 이용을 해서, 자, 예전에도 한번 몇 번 설명한 적이 있었지만 이 블렌드 노드의 연산 순서가 조금 기이하죠. 조금 기이해요. 어떤 느낌으로 기이하냐? 자, 캡처를 가지고 오면은 보통 일반적인 언리얼이나 유니티나 또는 대부분의 노드 프로그램들을 보면은 연산을 하기 위한 이런 구멍들이 있을 때, 뭐 두 개를 기준으로 봤었을 때 위에가 A고 밑에가 B예요. 즉 연산 순서가 이거랑 이거예요. 얘가 첫 번째 연산, 그 다음 두 번째 연산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A, B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뭐 여기서 애들을 하면은 A 플러스 B가 되는 구조인데, 이런 구조인데, 블렌드 노드 섭 D의 블렌드 노드는 여기가 A고 여기가 B예요. 즉 거꾸로 돼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 더하기나 곱셈 같이 그 앞뒤 순서가 바뀌어도 동일한 결과값을 내는 애들은 크게 문제가 안 되지만, 빼기나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서를 항상 유념해 둬야만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요거 빼기 요거를 할 거예요. 즉 여기서 1 빼기 1을 하면은 여기는 검은색으로 빠지겠지만 나머지는 1 빼기 0이니까 그대로 요 흰색 값이 났겠죠. 여기서 서브트랙트를 이용하면 가운데 줄만 이렇게 빠질 겁니다. 자, 요거를 또 블렌드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리튼 블렌드하고 요 녀석의 위치값만 또 아래로 슬쩍 내려서 1픽셀만큼만 떨어지도록 이렇게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얘 좀 극한까지 떨고 볼까요? 얘가 1픽셀이군요. 어차피 얘가 1픽셀이구나. 됐다. 자, 이렇게 떨궜습니다. 그러면은 요 양 끝에도 다 떨어져 있고 여기 가운데 줄도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딱 1픽셀만큼만 떨어져 가지고 요 세 번째 줄을 구성하게 되었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줄이에요. 이것도 이렇게 복사를 해다가, 자, 요 녀석에서는 이제 요 녀석의 개수를 한번 늘려줘야 되겠죠. 한번 늘려서, 그러면 여기가 하나, 한 번 더 늘려야 되겠다. 오케이, 이렇게 한 번 더 늘리면 되네요. 타일링을 세 칸으로 하고서 이제 여기가 하나, 둘, 셋, 넷 해야 하나, 둘, 세 칸짜리의 트림 시트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거는 반대로 이렇게 길게 늘려줍니다. 딱 1픽셀만큼만 떨어질 수 있게끔 0.955를 했어요. 자, 요 위에서는 서브트랙트를 이용했지만 여기는 이제 멀티플라이를 이용할 거예요. 요 흰색과 요 검은색을 곱하기를 하면 결국 1 곱하기 0은 0이 되고, 뭐 1 곱하기 1을 하면은 바탕은 1이 남으니까 여기서 곱하기로 바꾸면은 이렇게 한 칸, 두 칸, 세 칸씩으로 이렇게 세 줄로 떨어진 모양새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요거를 블렌드 노드를 이용을 해서 멀티플라이, 그리고 여기 멀티플라이 아니죠, 리튼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줄 친구를 슬쩍 내려서 만들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일단 얇은 그룹의 트림 시트는 완성이 됐어요. 예비 트림 시트죠. 자, 요거를 최종 트림 베이스로 시각화하기 위해서는 베벨 노드를 꺼내다가 연결을 하고 이 디스턴스를 마이너스로 안쪽으로 그냥 집어넣어 버리면 돼요.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면 완료가 됩니다. 자, 근데 보면은 요 윗줄이 요상하게 됐죠. 자, 우리가 원하는 윗줄도 이렇게 여기가 검은색에서 밝은색, 밝은색에서 검은색, 이런 피라미드형의 무언가처럼 보여야 되는데, 지금 여기는 피라미드형이 아니라 그냥 0에서 1로 올라가는 경사값이죠. 자, 요거는 베벨이 동작하는 원리 때문이죠. 자, 베벨이 동작하는 원리는 결국에는 검은색과 흰색의 마스크가 분명하게 존재해야만 됩니다. 분명하게 존재해야 돼요. 그래야만 SDF 사인드 디스턴스 필드의 원리상 이제 바깥쪽을 이제 확장해야 되는 거리값, 양수값으로 취급을 하고, 이제 마스크 값이 있는 요 흰색의 영역을 이제 채워진 내부 면적 마이너 음수값으로 취급을 해가지고
바깥이 양수라고 했었을 때 바깥 방향으로 계속 전진을 시켜줘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위에가 꽉 차버렸죠. 근데 여기 베벨 노드에 연결된 타일링 모드를 보면 노 타일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위아래로 타일링이 되지 않으면서, 만약에 위아래로 타일링이 되었다면은 이 건너편이 검은색이니까 타일링이 되어서 이 밑에가 요 위쪽으로도 계속 반복이 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요 타일링이 되고 있는 요 위쪽 경계를 기준으로 안쪽으로 모아버리는 게 가능해지거든요. 근데 지금 얘가 노 타일링 모드이기 때문에 이제 위쪽에 그 양수 용력 값이 존재하지 않고 그냥 음수 용력에서 절단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장할 수 있는 양수 값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해야 되느냐, 타일링 모드를 앱솔루트로 바꾸고 여기서 버티컬 타일링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위아래로 반복이 된다는 의미예요. 여기 있는 게 여기로도 확장이 되면서 이제 드디어 이제 검은색의 양수값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서 안쪽으로 모을 수 있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작업이 되었으면은 첫 번째 드림시트 그룹이 완성이 되었고요. 자,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겁니다.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 위에 있는 거 그대로 복사를 해서 아래로 내려줍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여기 있는 트랜스폼 노드만 일단 삭제를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또 리튼으로 블렌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녀석만 내려다가 한 2배 정도로 해볼까요? 약 2배 정도. 네, 이 정도의 트림 시트 굵기로, 2배보단 조금 더 얇아도 되겠네요. 뭐 이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두께를 조금 더 키워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작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복사를 해다가 연결을 하고 이 녀석은 노 타일링으로 한 다음에 두 번째 줄이니까 끝에를 1픽셀만큼 끊고 여기서 또 아래로 살짝 내려서 재배치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복사를 해서 연결하고 그다음에 또 아래로 내려주면은 미리 블렌딩 되어 있는 값에 의해서 이제 2칸짜리, 가운데 보면 2칸짜리가 되겠죠. 그죠? 2칸짜리가 됐고요. 또 하나 복사를 해서 내려서 이 녀석도 살짝 내려서 확인을 하면은 이제 1칸, 2칸, 3칸짜리가 만들어지겠죠. 자, 이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얇은 그룹과 그 다음 중간 그룹이 만들어졌고요. 요거를 요 베벨, 여기서 쉬프트를 클릭을 해서 쉬프트 클릭하고 앞으로 가져오면은 이렇게 떼서 가져올 수 있게 되겠죠. 이게 가끔 버그가 있는 것 같아요. 최신 버전 서브디에서는. 자, 됐다. 그러면은 이렇게 두 번째 그룹이 대한 트림시트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한 번 또 요거를 복사를 해서 또 밑으로 가져오는 거죠. 또 블렌드 노드 하나 복사해서 만들어서 리튼으로 블렌딩 해준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셋 지우고 이 녀석 내려서 1픽셀만큼 붙이고 크기를 키워주는 거죠. 또 이번엔 제일 두꺼운 그룹으로 이렇게 하나 만들어 주고요. 다음에 또 복사해서 연결하되 타일링 모드를 노 타일링으로 끊고 슬쩍 안쪽으로 들여서 안쪽으로 들이고 그 다음에 얘를 내려주면 되겠죠. 쓱 내려서 아래쪽에다가 배치. 다음에 또 하나 아래로 내려서 배치. 또 하나 아래로 내려서 배치인데 두께가 좀 많이 두껍군요. 두께가 많이 두꺼우니까 이것들은 조금 사이즈 조정이 필요하겠네요. 위쪽들이 두께가 많이 두꺼운 느낌이 있으니까
이 제일 두꺼운 애를 조금만 더 줄여보자. 조금만 더 줄여서 이 두 번째도 좀 줄이죠. 수작업으로 작업하는 만큼 약간 번거로움은 있어요. 약간의 번거로움은 있습니다. 줄이고 여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해서 조절이 됐고, 그 다음에 이 녀석도 두께를 살짝 줄인 버전으로 하나, 그 다음에 타일링 모드를 끄고 살짝 줄이고 둘, 그 다음에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셋,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넷. 이렇게 제작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제작이 완료가 되었으면은, 자, 요 디스턴스 값은 요 가장 큰 트림 시트가 이 피라미드 꼴로 다 모일 수 있도록 디스턴스를 최대한 줄여주시면 돼요. 이게 명도 값이 세 개 그룹이 모두 다 다르지만 모두가 달라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모두가 다른 게 정상이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제 캡 텍스처를 만들어야 되는데, 캡 텍스처를 만들기에는 우리가 공간이 너무 좁죠. 그래서 마무리로는 요 블렌드 뒤쪽에 트랜스포메이션 2D 노드 연결하고, 여기에 민맵 모드 매뉴얼로 변경을 한 다음에 사이즈만 위아래로 조금만 줄여서 공간을 터주시면 돼요. 살짝만 공간을 터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트는 도중에 아까처럼 이렇게 껌뻑껌뻑거리는 게, 트는 도중에 이게 워낙 가느다란 픽셀이다 보니까 이 움직이는 과정 중에서 여기가 증발해 버리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거는 증발하지 않는 이렇게 증발이 되지 않는 상태가 될 때까지 적당한 높이로 계속 잘 조절해서 맞춰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그게 잘 안된다, 그럼 요 뒤에서 이 두 개 트림 시트의 사이를 1픽셀 정도 더 떨구는 것도 어느 정도 예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요는 너무 많이 떨어지는 게 결코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배에 짝 붙여서 이렇게 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트림 베이스의 가장 기본형이 되는 이런 트림 시트들은 만들어졌고요. 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캡 텍스처를 제작을 해야 됩니다. 자, 캡 텍스처 제작을 위해서는, 자, 쉐이프 노드를 또 꺼내고요. 여기서 피라미드를 꺼냅니다. 피라미드는 부드러운 그라디언트처럼 보이지만 그냥 일직선의 사선일 뿐이죠. 일직선의 사선입니다. 그냥 요렇게 생긴 사선이에요. 자, 그래서 자, 이 녀석을 가지고 트랜스포메이션 2D 노드 하나 이용을 해서 사이즈를 줄여도 되지만 만드는 기조를 얘랑 똑같이 가져가 보도록 하죠. 피라미드로 하지 말고요. 그냥 다시 스퀘어로 바꾸겠습니다. 그냥 스퀘어로 바꾸고요. 타일링 모드에서 노 타일링, 이번엔 타일링 모드를 아예 꺼버리고요. 이 상태로 이 두 개를 리튼으로 블렌딩 한 다음에 여기서 그대로 사이즈만 쉬프트를 누르고 이렇게 줄이면은 구석을 기준으로 줄겠죠. 이 비율을 유지하고, 정사각형 비율을 유지하고 사이즈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역시 양 끝을 1픽셀씩 떨구고 1픽셀만큼을 배에 짝 붙여서 민맵 모드도 매뉴얼로 꺼버리고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바로 피라미드 모양의 캡 텍스처가 하나가 생겼죠.
자, 그 다음에는 직사각형 형태의 그런 캡 텍스처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거는 요거 하나 복사를 해다가 이제 블렌드를 이용을 해가지고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요 베벨을 더블 클릭해서 보드에 해서 한번 클릭하고 옆으로 슬쩍 당기는 거죠. 블렌드는 역시 리튼으로 블렌딩을 하고, 그래서 1픽셀만큼 떨어지면은 알아서 떨어질 거예요. 베벨이 이 상태에서 직사각 비율로만 조금 늘려주면은 바로 완성이 되겠죠. 이렇게 직사각 비율이 만들어졌으면은 이제는 그 미니 직사각형을 만들 거예요. 자, 미니 직사각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요거 하나 복사해서 이렇게 가져오되, 자, 먼저 여기다가 블렌딩부터 합니다. 블렌딩부터 하고요. 리튼으로 블렌딩을 하고 연결을 한 다음에 베벨을 더블 클릭하고 이 녀석을 옆으로 일단 가져와서 딱 1픽셀만큼만 떨궈줍니다. 떨어졌죠? 자, 이 상태에서 무슨 작업을 할 거냐? 요거를 하나 더 복사를 한 다음에 블렌드를 또 이용을 할 거예요. 자, 블렌드의 순서는 이렇게 됩니다. 자, 여기서 X를 두 개 줄 선택하고 X를 누르고요. 여기서 서브트랙트 빼기를 이용하고요. 이 녀석의 두께를 낮춰서 되게 가늘게 만들어서 중간만 잘라주는 거예요. 중간만. 역시 중간도 1픽셀만큼만 잘라주면 되니까 최대한 줄여주시면 돼요. 이렇게 최대한 줄여서 잘라주시면 이런 미니 직사각형 캡 텍스처도 완성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녀석 또 하나 복사를 해다가 또 블렌딩을 할 건데요. 자, 이번에는 또 여기다가 블렌딩을 하되 리튼 연결해서 옆으로 좀 이렇게 옮겨 주시고요. 슬쩍 떨어지게. 그 다음에 이 녀석을 또 한 번 더 복사할 거예요.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또 이 두 개를 블렌딩 하는데 역시 서브트랙트를 이용해서 블렌딩을 합니다. 자, 이 녀석을 또 얇게 만들어요. 컨트롤 시프트를 눌러서 대칭으로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이번에 뭐 할 거냐? 시프트를 누르고 여기 시프트를 누르고 이 회전 마크가 떴을 때 드래그해서 회전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스케일을 키워주는 겁니다. 그러면 대각선 모양으로 줄어들겠죠. 여기도 시프트 컨트롤 누르고 사이즈를 줄여서 1픽셀만큼만 사선으로 떨어지게 만든 거예요. 이거를 여기다가 블렌딩을 해주시면 이렇게 삼각형 모양의 캡 텍스처가 하나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길쭉한 버전을 만들어야 되겠죠. 요거 그대로 복사합니다. 여기에다가 또 리튼으로 블렌딩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베벨을 더블 클릭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네모를 일단 요 옆으로 옮겨둡니다. 옆으로 옮겨두고요. 얘가 리튼으로 블렌딩이 안 됐군요. 리튼으로 블렌딩을 하고 여기서 1픽셀만큼만 떨어지도록 우선 잘 떨겨 준 다음에 떨어졌죠. 자, 지우고 하나 복사를 해서, 아이고, 얘가 이제 직사각형이 돼야 되겠죠. 길쭉한 삼각형이니까. 그래서 길쭉하게 먼저 제작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옆에다가 위에다가 하나 더 복사를 해서 서브트랙트 그리고 1픽셀만큼 사이즈를 이렇게 주는데, 자, 이번에는 시프트를 누르고 회전을 하진 않고요. 애매한 각도니까 여기서 컨트롤 시프트로 이렇게 하고 애매한 각도로 이렇게 딱 직사각형으로 잘릴 수 있도록 조절을 하고 사이즈를 적당히 줄여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다란 삼각형 버전의 캡 텍스처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어졌으면 이제 요 옆에다가 아주 조그만 네모들의 집합을 만들 거예요. 조그만 네모들의 집합. 근데 조그만 네모가 제가 뭐 기존에 만들었던 건 4개나 있었지만 뭐 4개일 필요까지는 없어요. 4개일 필요까지는 없기 때문에 이번에 만드는 거는 2개짜리로 만들겠습니다. 4개짜리 만들어봤자 4개를 다 쓰지도 않아요. 그래서 2칸짜리를 직사각형으로 만드는데, 자,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만들어줍니다. 적당히 가느다란 형태로 만들어 주시고요. 요거를 한 번 더 복사를 해서 두 개를 또 블렌딩 하되 또 서브트랙트 A 빼기 B가 돼야 되니까 이번에 위에 있는 게 가느다랗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여기서 여기가 또 여기서 사이즈를 위아래를 줄여서 1픽셀만큼만 남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이렇게 조그만 미니 정사각형 캡 텍스처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거는 이제 동그라미. 이거는 쉐이프 노드에서 디스크인데 여기 있는 정사각형 있죠. 요거를 그대로 이 트랜스포메이션 2D 노드를 복사할 거예요. 왜냐? 요 캡 텍스처의 세로 비율은 똑같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서 두기만 해도 동그라미로 교체가 되겠죠. 요거를 바로 또 여기에다가 블렌딩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에서 리튼으로 블렌딩을 하고 쉬프트 클릭으로 교체를 해주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1픽셀만큼만 떨어질 수 있도록 잘 배치를 해주면 이제 동그라미 실린더용 캡 텍스처가 하나 더 만들어지고요. 그다음에 작은 사이즈 버전을 위해서 하나 더 복사를 해서 그냥 블렌딩을 하고 얘를 옆으로 그냥 1픽셀만큼 떨어지도록 옮겨다가 쉬프트 누르고 사이즈만 이렇게 줄여서 만들어 주시면 모든 트림 베이스랑 캡 텍스처 모든 세트가 제작이 완료가 됩니다. 자, 요거를 요 베이스 컬러에다가 연결을 하고요. 요 유니폼 컬러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운 다음에 나머지도 지워주세요. 나머지도 지우고요. 자, 여기서 베이스 컬러의 이름을 뭐 아웃이라고 만들어 봅니다. 요 베이스 컬러 아웃풋을 클릭해서 아이덴티파이어 아웃, 레이블도 아웃이라고 바꾸어 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다른 이제 트림 시트 베리에이션을 만들기 위한 기초 베이스는 완성이 되었어요. 그럼 이 베이스는 어떤 식으로 사용이 되느냐? 여기서 new substance 그래프에서 뭐 예를 들어서 t 언더바 뭐 트림 언더바 뭐 스톤이라고 한다면 여기서 트림 베이스만 가져와다가 크리스탈 노이즈 같은 걸 가지고 와서 이 두 개를 블렌드를 하는데 보통 뺄셈으로도 하고 오버레이로도 많이 하는데 저는 뺄셈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뺐었을 때 0 미만, 즉 마이너스 값으로 떨어지면은 이게 평탄화가 돼 버리니까 모서리가 너무 많이 깨져가지고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그대로 이렇게 빼면은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다 평탄화가 됐죠. 모서리가 깎여 나가다 못해 그냥 모서리 자체가 아예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트림시트라는 경계 자체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구분이 좀 될 수 있도록 좀 작은 값끼리 큰 값과 적당히 작은 값을 빼가지고 0 미만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좀 보완을 해주는 거예요. 히스토그램 레인지로. 그래서 이 상태로 오퍼시티 조절하고 레벨 값을 이용을 해서 이렇게 평탄화를 좀 해주면 레벨 값을 이용을 해가지고 이 가장 밝은 고점의 면적을 평탄화를 시켜주면은 모서리 정보만 남기면서 이렇게 모서리가 딱 깨져나간 듯한 느낌의 트림시트가 완성이 되는 거죠. 여기서 히스토그램 스캔으로 그냥 포지션 1로 두고서 여기 있는 모서리만 디스턴스로 확장을 해서 1.1.2 오케이 0.2 0.3 0.3만큼만 해서 이제 모서리만 다 메꿔버리고 이게 타일링이 돼서 위에서 아래로 침투했으니까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타일링 모드만 꺼버리면 딱 이렇게 보이겠죠. 자, 요거를 여기에 있는 찌꺼기 요거를 찌꺼기를 막아주는 용도로 두 개를 곱하기를 이용을 해서 막아주면서 연결만 해주면 이렇게 바로 트림 시트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 트림 베이스 하나를 기준으로 노이즈 패턴이나 또는 크랙 패턴이나 또는 재질 패턴, 컬러 같은 것들을 이리저리 블렌딩을 해가지고 우리가 요 트림 시트의 기본적인 사이즈들을 기준으로 계속 트림 시트를 양산하는 방식으로 제작이 될 거예요. 강의가 그런 식으로 계속 진행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오늘 가장 기본적인 트림 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자, 오늘 이 트림 베이스를 만드는 과정은 초심자 난이도 편이에요. 초심자 난이도 편. 왜 이걸 초심자 난이도 편이라고 하느냐? 이거 말고 트림 베이스를 만드는 강의를 하나는 더 찍을 거예요. 하나는 더 촬영할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손으로 만드는 방식이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 유연성이라고 하면 뭐냐? 만약에 요 트림 시트의 비율을 바꾸거나 또는 요 트림 시트가 이렇게 많이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중간 두께와 그냥 많이 두꺼운 거 뭐 요 정도만 필요할 수도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수작업으로 만들게 되면은 이 트림 시트의 베이스를 조절하기 위해 가지고 또 이것들을 다 재수정해야 되는 과정들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초심자 편이지만 그 다음 강의는 바로 고급 난이도로 한 방에 넘어갈 거예요. 그 고급 난이도는 어떤 방식이냐? 바로 프로시저 방식이죠. 네, 요런 트림 시트의 비율이나 개수나 칸의 개수나 이런 것들을 생성하는 방식으로 가져갈 겁니다. 그건 어떤 방식이냐? 바로 이런 식으로 가게 돼요. 이 픽셀 프로세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트림 시트 제너레이터를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픽셀 프로세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첫 번째 그룹,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에 대한 비율을 먼저 만들어내고 그다음에 플러드 필을 이용을 해가지고 일련의 정보를 얻어낸다. 텍스처 좌표계 X, Y 그리고 바운딩 박스 X, Y 사이즈라는 이런 네 가지 정보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런 정보를 만들어내요. 트림 시트의 비율 정보를 먼저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계속 타일링이 되는 버전, 두 번째부터는 이제 끝이 끊어져 있지만 이제 한 줄짜리, 두 줄짜리, 세 줄짜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걸 이용해서 에지 디텍트로 전부 다 마스크 그룹으로 나누어 주고 요거를 베벨로 변환을 한 값을 출력을 하는 거죠. 대신에 요 픽셀 프로세서 안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전부 다 요 인풋 파라미터 쪽에서 파라미터들을 일일이 전부 다 만들어 준 다음에 이 픽셀 프로세서 안에서 저 파라미터를 통해 가지고 개수, 비율, 크기 등을 조절할 수 있도록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렇게 했었을 때 프리뷰를 통해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전부 다 끊어진 트림으로 만들지 연결이 된 트림으로 만들지 그룹의 그런 비율 사이즈를 조정을 하거나 되게 얇게 하거나 아니면은 전부 다 동비율로 만들어 버린다던가 또는 이런 캡 텍스처나 또는 요 밑에다가 여분의 트림을 더 넣고 싶을 때 그 여분 공간을 이제 배치할 수 있도록 이 사이즈를 조정을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이 트림의 요 기본 개수를 다르게 만들 수 있도록 해준다든가 아니면은 이런 트림의 개수를 지정할 수 있는 거죠. 뭐 두 줄짜리, 세 줄짜리, 네 줄짜리 무지막지 않게 많게 뭐 이렇게까지 쓸 일은 없겠지만요. 요 상태에서 연결이 되는 부분은 에러 픽스를 이용해 가지고 조금 더 고쳐주는 방식으로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시저 방식을 통해 가지고 픽셀 프로세서를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트림 시트 제너레이터를 만들어서 바로 이렇게 실전적으로 활용을 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방식을 바로 고급 심화편으로 바로 제작을 한번 또 해볼 겁니다. 그렇다고 이 초심자 버전이 과연 유용하지 않은가? 뭐 고급 버전이 가장 좋은 것인가라고 하면 그런 건 또 아니죠. 만약에 이 비율을 수동으로 이렇게 조절을 했는데 이 비율이 좋다. 어떤 상황에도 웬만큼 무난하게 대응이 가능하다. 크게 문제가 없다. 라고 하면 여기에서 계속 고정적으로 어차피 양산하는 구조를 취하기 때문에 뭐 수작업이라서 마냥 나쁘지도 않아요. 만약에 저런
픽셀 프로세서를 이용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제작할 수 없는 환경이라면은 그냥 결국 수작업으로 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수작업을 했었을 때 걸리는 작업 시간도 지금 녹화 시간이 40분을 넘어가고 있지만 실제 작업 시간은 20 몇 분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그래서 20 몇 분 안에 그런 쓸만한 트림 시트의 기본적인 그런 비율, 개수, 그리고 용도별 정리 같은 것들 계획이 다 완료가 된다면은 그 뒤로는 어차피 이것만 쓰게 되기 때문에 굳이 제너레이터를 너무 어렵게 만들어 갈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항상 취사 선택과 상황에 따른 문제이기 때문에 뭐 어느 게 절대 낫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고요. 대신에 그래서 가장 무난하게 많은 분들이 보편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초급편부터 먼저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되었어요. 그 다음 과정으로 촬영하게 될 고급편은 더 많은 사용자층의 니즈가 있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촬영을 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중세집 제작에 드디어 실기편 첫걸음을 내딛어 봤는데요. 요걸 통해서 앞으로의 모든 텍스처를 다 제작을 할 거기 때문에 요 트림 베이스를 여러분들이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요걸 기준으로 계속 양산을 할 거거든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그 중세집을 제작하는 속도를 트림 시트를 통해서 굉장히 고도화하고 그리고 고속화할 수 있고 모든 규격을 다 통일시켜서 단순히 지금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중세집 말고도 그거 이상으로 아예 뭐 마을의 스케일을 키운다던가 뭐 다른 뭐 범선을 만든다던가 뭐 투석기를 만든다던가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이거 하나로 처리되는 구조로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잘 제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랜만에 정말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이제 중세집 제작 실기편 첫 삽을 떼어봤고요. 자, 그럼 이제 요거 잘 제작하고 잘 간직하시고 이제 그 다음 강의부터는 요 트림 시트 베이스를 기준으로 트림 시트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 사이에 아까 예고한 것처럼 이론 강의 하나랑 그리고 실기 고급편 강의는 하나 더 나간 다음에 이런 텍스처들을 만들어 보게 될 거예요. 이런 텍스처라고 하면 뭐냐면은 뭐 이런 거죠. 이런 뭔가 기존에 만들어둔 트림 시트 자체는 워낙 많아요. 그래서 뭐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이런 돌 트림 텍스처 같은 거를 제작하고 저 베이스로부터 돌 트림 텍스처를 만들고 그리고 또 나무 재질 같은 걸 제작하게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나무 재질, 이런 나무 트림 시트 같은 것들을 제작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메탈, 금속 재질 같은 것도 이렇게 제작을 하게 될 거예요. 뭐 스톤은 또 다른 느낌으로 만들어 둔 것도 있어요. 뭐 이런 느낌으로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여기는 모든 트림의 규격이 다 동일해요. 재질감만 다르고요. 메탈, 우드, 스톤 전부 다 동일한 규격만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규격을 기준으로 재질감과 모서리의 스타일과 찍힘 자국의 느낌과 이런 것들만 새로이 제작하는 거죠. 요 트림 베이스 하나를 통해서요. 요거 하나를 통해서 나무, 메탈, 그리고 스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제작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강의들도 기대해 주시고요. 그리고 많은 응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오랜만에 돌아온 토치 3D고요. 오늘 강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